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프리즘 이번 주는 홍원표 기자와 함께합니다. 홍 기자, 이 연말 들어서 산타 랠리도 없고 거래가 얼어붙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하루 동안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개인들 순매도가 1조 원이나 됩니다. 지금 4거래일째 팔자거든요. 확실히 좀 대주주 양도세 영향이 없지 않나 보죠? 그렇습니다. 오늘 개인이 1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는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오늘과 내일 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개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6,200억 원, 또 코스닥에서 3,400억 원 정도 팔아치웠는데요. 물론 이 개인의 순매도 물량 1조 원이 전부 다 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 6,200억 원 개인의 순매도 물량이 이번 달 순매도 금액 중에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네. 당초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정부가 발표한 이 대주주 요건인 100억 원 상향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물 건너가면서 오늘과 이제 내일 좀 매도를 쏟아내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과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이 확정일이 28일이기 때문에 내일도 좀 물량이 대량 쏟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양도세 이슈 때문에 많이 빠진 업종들이 좀 두드러진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이 업종들을 우리가 연말에 박앤셀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지금이 줍줍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업종들이 그럼 많이 빠졌냐? 요거는 이제 잠시 후에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제약주가 또 급등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환자가 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이제 제약주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경보제약 같은 경우가 16% 정도 올랐고 또 경남제약도 8%대, 또 신신제약과 BC월드제약이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제약주의 상승은 이 중국의 코로나19가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어서 해열제나 항생제 같은 의약품 수요가 굉장히 이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네. 최근 이 중국 방역 당국이 확진자 수를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또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 항생제 부족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올라서 이 제약사의 생산 공장을 좀 가동하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각종 의약품의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 전 세계적인 의약품 품귀 현상에 맞춰서 이 아세트아미노펜 이 제품의 약값을 한정당 50원, 70원으로 좀 늘려서 좀 긴급 생산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예. 중국에 직접 수출하는 국내 제약사는 또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니까 가짜 수혜주 좀 가려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달에만 국민의 5분의 1이 2억 5천만 명이 지금 확진이 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여행객들이 오히려 막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항공주가 오르고 있다고요. 네, 오늘은 좀 항공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에어부산은 8%대, 또 티웨이 항공이 3%대 강세 마감했는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선 여객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이제 수치가 집계가 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선 여행객이 308만 명으로 국내선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국제선 여행객이 더 많아진 거는 11월이 처음인데요. 네. 이렇게 좀 국제선이 급증을 한 거는 일본 여행이 이제 자유롭게 풀렸기 때문입니다. 10월에 일본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하면서 10월부터 일본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주항공을 특히 많이 타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이제 일본의 취향을 많이 해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11월 일본 노선 여행이 이제 여객 수가 82만 명으로 전달보다 2배가 올랐고요. 9월에 비하면 5배 정도 오른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인 이제 12월 23일까지의 국제선 여행객 수를 보면 290만 명인데 거의 이제 300만 명이 근접을 했죠. 그래서 연말 마지막 주에 여행을 더 나간다고 보면 400만 명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해운 업종은 또 반대로 경기 침체로 지금 사정이 녹록지 않다. 업황이 좀 뒤죽박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운 업종은 좀 경기 침체 때문에 이제 운송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컨테이너 운송 15개 항로의 운임을 종합한 지수가 있습니다. 그 SCFI라는 지수가 있는데 23일 기준으로 1107.09를 기록을 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건데 주요 노선인 이 미국과 유럽 항로의 운임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비중이 높은 이 미국의 서한 노선 운임 같은 경우는 이 40피트 컨테이너 한 개당 $5가 떨어지면서 1,418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좀 연중 최저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해운업계에서는 이 고금리 또 고물가,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해운 업황이 조금씩 부진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국내 해운주는 흥하해운이 3% 약세를 기록을 했고 또 HMM 또 페노션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해외여행은 아직까지 리오프닝이 좀 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고 제조업하고 좀 연관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물류 쪽, 그 해운 쪽은 지금 경기 침체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지금 물가가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도 무관치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그러면 내일 어떤 일정 좀 알아볼까요? 네, 내일은 일단 우리 증시의 배당주 시한 마감인데요. 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주식시장의 마지막 날인 29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이제 주주 명부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주주 명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틀 전에는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 주식을 매수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보통 배당주들은 이제 배당금을 노리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배당락일에 이제 팔고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요거는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는 11월 도소매 재고 지수가 나오고 이제 지난주에 금리를 올렸던 일본에서는 11월 실업률 그리고 소매 판매 건수도 나올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